그다음 네 번째 항목이 정신물질입니다. 식이 확립되면은 정신물질이 확립되고 이렇게 쭉 되어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은 무엇이고 물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개념을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정신은 마음 부수입니다. 느낌, 지각, 산야죠. 그 다음에 의도, 형성입니다. 상카라, 감각 접촉, 파사, 그 다음에 주의 기울임, 마나시카라. 이렇게 5가지 마음 부수 일어난 이것이 정신이다 하고 경전에는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과 몸과 마음 했을 때 하고 같은 비유로서 볼 수 있죠. 정신, 물질, 마음, 몸하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항상 부처님은 어떤 것을 보이다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놓으시다. 하나하나씩 분석을 했어요. 정신은 이 5가지 마음 부수다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은 그럼 무엇이냐? 지수화풍 4가지 근본 물질과 이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공부하면서 정신 물질이 뭐냐 했을 때는 이 개념을 적용하면 되겠죠. 2번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 이거 아까 우리 12페이지에서 공부한 거죠. 조금 전에. 한 번 더 강조한 이게 또 D가니까 그 옆에 보면 대인연경에도 이렇게 같은 D가니까 15인데도 같은 경 안에도 정신 물질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 이렇게 2개가 뒤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아까 공부한 12페이지 4번 경에 있는 거와 똑같죠. 네, 같은 내용입니다. 그 같은 게 그 밑에 해당 경전이 S 상육경이니까 12, 65 얘가 도시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2개가 같은 경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시경은요, 내용을 보면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중도를 깨달았다 그러셨잖아요. 초전법륜경 보면은 팔정도를 깨달으시고 12연기를 깨달으셨던 게 아무도 모르는 걸 처음으로 깨달으신 게 아니고 이 도시경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신하가 조용한 숲길을 쭉 가다가 뭔가 길이 있어서 쭉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아주 옛날에 큰 도시가 있었던 형태가 나온다 이거죠. 그게 도시경인데, 그래서 그걸 돌아가서 이제 그 왕하고 이제 나라의 차원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다시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러니까 팔정도든 12연기든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법 시대 이런 게 있잖아요. 불법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아마 제가 추측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오셨을 때 인도가 아마 말법 시대였던 것 같아요. 불법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인간들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해탈이 뭐니 윤회니 뭐니 이래가지고 다 육사외도들이 각각의 이론을 세우고 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불법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무아라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한다든지 괴로움 어떻게 일어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 내용에. 그래서 다시 찾아냈다. 옛날부터 있었던 진리를. 이게 도시경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2번에는 정신 물질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 이거 12항목에서 보면 뒤죽박죽이잖아요. 이런 사례를 우리가 잘 숙고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가 된다. 그게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상상을 해서 될 거는 아닙니다. 자기 내면을 관찰을 해가지고
정신 물질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일어난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찰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듯이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보면 식이 있다. 이건 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 스스로의 현상을 관찰을 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답을. 그래서 그 정신 물질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고 해서 밑에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도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여기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개요들에 의해서 정신의 무리와 물질의 무리라는 개념이 생기고 정신 물질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러나 만약 이런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표상들이나 개요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각 접촉을 천명할 수 없다. 감각 접촉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정답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느냐, 이건 우리의 몫이죠.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색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정신 물질이 감각 접촉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라 한다. 뭐 12연계 행계 무명행식, 다음에 명색, 그 다음에 유기촉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명색이 있음으로 해서 유기촉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명색만 안 생기게 하면은 유기촉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명색이 정의를 정신과 물질 위에 해놨는데 실제로 그 12연계 공부하면서 처음에 아마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어떻게 하길래 명색이 없어질 소멸을 할 수 있는가? 내지는 유기비 소멸하는 눈, 귀, 코, 혀, 몸이 다 없어져야 되나? 뭐 장님이 돼야 되고 봉사가 돼야 되고 이 참 납득하기 어렵죠. 경전에서 우리 대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물질을 그와 같은 개요, 특징, 표상 이런 거를 취하지 않으면은 정신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정신 물질이 존재하자면 감각 접촉을 천명할 수 없다. 이런 구도죠. 그러니까 정신 물질은 뿐이 아니고 이 12연계 각 항목은요. 우리 수행자들 부처님께서 목적이 그거냐. 우리들에게 실천해서 너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치신 거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무명 다 소멸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명만 소멸시키면은 괴로움, 종식, 그건 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무명의 반대는 뭐 지혜잖아요. 그럼 지혜만 충만해서 모든 번뇌 다 없애버리면은 끝이죠. 해탈 열반이죠. 그럼 무명을 없앨 수 있냐? 없앨 수 있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를 닦아라. 이 정신 물질도 이러한 어떤 쪽에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조금 분위기를 그리고 정신물질 됐으니까 나중에 2부에 6강과 들어가고요. 제가 이 정신물질을 공부하면서 한 50년 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학생 때였죠. 누가 썼는가도 지금 모르겠고 뭐 샘턴가 하는 아주 옛날에 나오는 그 월간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읽은 것 같은데 이 어느 시대가 어느 때고 지역이 어느 때인가도 기억이 없어요. 여하튼 그 마을에 가장 가면 무도회가 열렸대요. 그 이제 다 참석하겠죠. 그 어떤 뭐 군단위 이런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 건데 이제 거기는 가면을 다 쓰고 이제 와가지고 아마 그 모인 사람들 중 이리 하면서 서로 뭔가
그 필링이 맞으면은 사귀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고 뭐 이리 뭐 춤도 추고 했겠죠. 하다 보니 뭐 서로 사귀자 이리 됐겠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 두 번 또 이렇게 만나고 이러니까 가까워지는데 여자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은 저 남자가 사는 마을에 있는 내가 잘 아는데 너무 추남이다 이거예요. 얼굴이 그냥 보면은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추남이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고민을 좀 많이 했겠죠. 그런데도 좀 사귀었어요. 두 사람이 인연이 되는지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100년 해로까지 했답니다. 100년 아니겠죠. 뭐 한 60년, 70년. 어쨌든 오랫동안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대요. 살았는데 중간에 이 여자는 항상 제일 어려운 순간이 뭔가 하면 남편의 탈을 벗기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다 탈 쓰고 항상 그렇게 살자 하고 아마 결혼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고 있는 남편의 탈을 벗기고 보고 싶은데 이 여자가 상당히 지혜스러웠겠죠. 이걸 벗겨야 될 내가 이유가 없다. 탈 쓴 상태로 만나서 내가 만족해서 선택한 건데 굳이 탈을 벗어서 뭐 이런 판단을 하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평생 탈을 쓰고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대요. 이제 죽고 나서 비로소 장례식 하면서 이제 아내가 남편의 탈을 벗겼대요. 벗겨 보니까 정말 완벽한 남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젊은 나이인데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는 뭐 실제라기보다 글 쓴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뭐 픽션이든 남픽션이든 하여튼 했겠지만은 시준하는 바가 크다 이거죠. 명색은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인가 배웠는데 혹시 뭐든 그 교과서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글이 있었어요. 그건 미국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교과서에 나올 정도니까 이 남자가 항상 자기 그 집 있는 뒤쪽에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굉장히 그 인자스럽고 한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그런 그 어떤 표상을 가진 바위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걸 항상 보고 뭔가 느낌이 있고 거기에 뭔가 합하고 싶은 이게 계속 가지다 보니까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어떤 사람보다 야, 니 저 큰바위 얼굴하고 니 어찌 그리 많이 닮았느냐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혹시 수만한 스님 학교 다닐 때 그걸 읽은 적 있습니까? 예, 그게 미국 대통령 이야기죠. 그렇죠 아마. 워싱턴 대통령. 워싱턴 이야기입니까? 예, 워싱턴 대통령 이걸 알고 있는데. 아마. 뭐 뭔가 하여튼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나올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6가지 감각기관을 어떻게 잘 통제하고 항상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 수행 용어로 치면 불방일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비담마도 나오잖아요. 물질을 형성하는 4가지 조건이 마음, 그죠? 영양소, 열, 업, 이렇게 4가지가 작동을 해야 물질이 생긴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분석 안 하더라도 우리 보면 화가 났을 때 자기 얼굴하고 기뻤을 때 얼굴하고 모습이 다르잖아요. 아주 작은 하나의 그거지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질, 몸의 질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잘 육군을 잘 단속하고 식을 잘 컨트롤하고 하면은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나 싶습니다. 일부 이만 하고요.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죠.
식은 명색에 다시 되더라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12페이지 4번 예. 식은 명색에 다시 되돌아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명색에 다시 되돌아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색까지만 가고 명색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나온 게 뭔가 즉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그러니까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나는데 또 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명색을 조건으로 또 식이 일어나고, 이 명색과 식은 왔다 갔다 하는데 식을 조건으로 유입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유입으로는. 여기서 봤을 때도 유기입으로 가려 그러면은 명색을 조건으로 해야 유기촉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죠. 명색이 빠진 상태에서는 유기촉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식은 명색까지만 가고 그 다음 바톤은 명색이 바톤을 넘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겁니다.